유통정보에서 바코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바코드 관련된 내용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큰 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보 기술에서 이제 주요한 바코드가 뭔지 먼저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코드는 가느다란 줄과 굵은 줄 두 가지 서로 다른 폭을 가지는 흙과 백의 평평한 줄로 이루어지는 막대, 여백으로 구성이 된 제품이나 또는 제품 포장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딱 바코드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와 여백도요, 서로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을 해서요, 숫자, 특수기호, 문자를 광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학적이라는 것은 빛을 비춰서 식별을 하는 것을 광학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바코드 인식할 때 이렇게 빨간색 불빛 같은 거 비춰주는 거 아시죠? 그게 광학적인 판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 수집, 해독한다. 이게 광학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코드는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바코드 자체에는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냥 바코드는 숫자, 막대, 그냥 이거예요. 바코드 그 숫자가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거 아니에요. 바코드 자체는요, 어떤 정보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변 숫자들도요,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팔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슨 상품이어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나중에 부여는 할 수가 있지만 바코드 숫자 자체가 항상 얘는 이거여야 돼 라고 의미를, 이 막대기 자체가, 검정 막대기가 무조건 이걸 의미해 라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코드는요, 제품의 분류 수단이 아니라 식별 수단, 인식해서 구별을 해주는 식별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 부분 말장난으로 자주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식별 코드와 그리고 바코드가 있어요. 이 용어부터 이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식별 코드라는 것은 밑에 있는 숫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고, 잠시만요. 제가 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고 밑에 막 숫자가 적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식별 코드인 거고요. 막대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코드라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별 코드는 식별을 위한 번호 체계입니다. 번호 체계. 식별 코드는 번호 체계. 바코드는 이 식별 코드 번호 체계를 막대 모양, 흰색, 검정색 이 막대 모양으로 표시해 놓은 걸 바코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바코드 그러면 식별 코드, 막대 모양의 바코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죠. 엄밀히 우리는 식별 코드와 바코드 구분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바코드 심볼로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용어도 이제 이 단원에서는 자주 나올 텐데요. 심볼로지라는 것은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심볼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모양으로 이 막대, 검정색, 하얀색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기호로 표현하는 그 자체를 심볼로지라고 합니다. 정보를 바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바코드 심볼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볼은 기호죠. 이 기호가 생기는 형성되는 구조의 경우에는 코드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심볼,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바코드 심볼로지는 국제표준 상품 코드 관리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품 코드를 이제 관리하고 할당하고 이런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로 미국에서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의 바코드를 관리하던 관리기관과 그 외의 지역, 유럽을 포함해서 그 외의 국가들의 바코드를 관리하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통합이 돼서 글로벌 스탠다드 1, GS1이라는 기관이 발족을 했고요.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GS1이 되었고, 이 GS1이 사용하는 바코드 체제를 GS1 코드라고 합니다. 이름이랑 똑같죠? 자, 바코드 구조 한번 보실게요. 그림이랑 같이 보셔야겠죠? 바코드 구조 같은 경우는 화이트 존이라고 있어요. 화이트 존은, 자, 일단은 여기 그림이 조금 잘려서 설명부터 좀 볼게요. 화이트 존은 뭔가 조용한 존이죠. 바코드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에 있는 여백을 의미합니다. 바코드의 시작과 끝에 있는 여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화이트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트 캐릭터, 스탑 캐릭터가 있어요. 시작 문자, 스타트 캐릭터는요, 심볼의 맨 앞에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문자를 보고서, 스타트 캐릭터를 보고서, 아, 데이터는 이쪽 방향으로 입력하는구나. 이 바코드의 종류는 이것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것이 스타트 캐릭터입니다. 멈춤 문자, 스탑 캐릭터는요, 이 바코드 심볼, 기호가 끝났어요 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 바코드를 읽는 스캐너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까지 바코드 데이터 읽으세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문자가 스탑 캐릭터입니다. 체크 디지트라는 것은, 먼저 여기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시작 문자, 맨 뒤에 있는 숫자가 또는 막대기가 멈춤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 디지트는요, 뭔가 확인을 하는 자릿수네요. 그래서 검사 문자라고 하고요. 이 바코드 인식이 제대로 정확하게 읽혔는지 또는 위조나 변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하는 영역을 체크 디짓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자리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코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숫자, 기호가 적혀 있는 바코드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위, 아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문자나 숫자, 기호가 적혀 있는 바코드의 위아래 요 라인을 인터프리테이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디멘션 인터캐릭터 갭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X-디멘션을 보실게요. 바코드에서 가장 좁은 막대기와 가장 좁은 흰색 여백, 요 공간을 X-디멘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바코드가 여러 가지 너비의 막대기와 여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를 이루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인터는 뭔가 사이에 라는 뜻이죠. 인터캐릭터 갭스라는 것은 이 문자들 사이에 있는 문자들 사이에 간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여기와 여기,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요런 사이, 요게 한 문자라고 그랬을 때 요거와 요거 사이, 요 문자가 있고 요 문자가 있을 때 요 문자와 요 문자 사이, 요 간격, 요거를
인터캐릭터 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들 간의 간격. 요게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러면은 세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이진법,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의 막대기와 여백이 합쳐져서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와 문자 사이의 요 간격을 인터캐릭터 갭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X 디멘션, 요 최소 단위 모듈의 크기를 확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코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작은 구성 단위는 말씀드렸던 요 X 디멘션을 의미하는 모듈보다 좀 더 큰 게 엘리먼트, 심볼 문자, 그 다음에 심볼, 전체 심볼을 구성한다라고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코드를 이용했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속하게 상품의 정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스캐너에 바로 인식을 함으로써 이 정보구나 라고 그 정보를 해당 장치에 인식시켜서 정보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부분이 있고요. 신뢰성. 그래서 이런 기계가, 컴퓨터가 인식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명확한 판독, 이런 오류, 잘못 읽은 확률, 인간의 실수보단 그래도 확률이 낮겠죠? 오독률, 이런 오류 부분이 가능성이 낮아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성은 바코드는 도입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갖추고 있고 업무 효율성도 증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활용했었을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 포스에서 바코드 띡띡띡 찍으면 바로바로 뭐가 팔렸구나, 재고가 몇 개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통 부분에서는 유통관리, 자재, 창고관리, 근태, 출하 및 선적관리, 매장관리에도 바코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소스 마킹, 두 번째는 인스토어 마킹이 있습니다. 소스 마킹이라는 것은 바코드의 심볼, 그 바코드 표시하는 기호를 표시하는 것 자체를 포장이나 용기에다가 아예 인쇄를 할 때 동시에 그냥 바코드까지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신라면, 라면 박스에 딱 그냥 바로 바코드까지 인쇄가 같이 나오는, 이게 소스 마킹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 포장, 출하할 때 아예 그 포장 용기 자체에 인쇄가 같이 돼서 나오는 거를 소스 마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품마다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품목은 무조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동일한 식별 코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인스토어 마킹, 그 가게 안에서만 사용하는 마킹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하나 스티커 같은 거에서 바코드 붙이는 경우 보셨나요? 이게 바로 인스토어 마킹의 예인데요. 소매 업체에서 상품 하나하나에다가 상품 하나하나 다른 바코드를 자체적으로 임의로 정해서 하나하나 스토어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바코드 인쇄를 할 수 없는 정육 생선, 그리고 이런 첨가물, 이런 부분에다가 점포 안에서 이렇게 낮게 개별 포장하는 이런 가공 단계나 진열 단계에서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업체의 마음대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마다 서로 그 번호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판독을 할 때요, 막 띄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마킹의 일반 규정입니다. 마킹, 이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마킹의 경우에는요, 일단 최소치는 표준 규격이 이 정도다. 뭐 그냥 80%,
200%,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 구격에서 최소치는 80%, 최대치는 이 표준 규격에서 20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확대 축소할 때는 그 비율은 유지해야 된다. 찌그러지거나 퍼지거나 그렇지 않게 비율은 전체 배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바코드 좌우 여백에서 여백을 통해서 시작과 종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바코드 좌우에는 반드시 밝은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를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코드 바탕은 무조건 하얀색, 그리고 반은 흑색, 어두운 색이에요. 흑색, 군청색, 진한 녹색, 갈색 등을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안 되는 색깔, 빨간색, 노란색 계열, 이거는 안 돼요. 자,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바코드 인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요. 어디에다 바코드를 인쇄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뒷면 우측 하단에 바코드 인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8에서 100mm의 거리, 여백을 두고서 뒷면 우측 하단에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품이 만약에 프링글스처럼 이런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이다? 그러면 가능한 한 바코드를 이렇게 원통형이 있을 때 바코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코드를 이렇게 세로로 바코드를 세워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굴곡이 있는 부분은 피해요. 굴곡은 피해요. 왜냐하면 바코드 인식하기 힘들죠. 평평한 부분에다 인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이렇게 뜯어지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접지면 부분은 피해서 평평한 부분에 인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매우 얇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상품의 윗면에다가 좀 덜 찢어지게 인식하기 쉽게 상품의 윗면에다가 바코드를 인쇄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상품의 기준은 길이는 45cm 이상, 무게는 13kg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각각 2개의 바코드를 인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또 들고 또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앞면, 뒷면에 각각 바코드를 인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바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제대로 준비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